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후백제의 지소는 어디였나를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충남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 견원릉입니다. 나지막한 그 산 위에 견원릉이 신라 왕의 릉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그 견씨의 후손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견훤의 출생과 계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기 제2편에 후백제 왕 견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국사에는 상주 가의전 사람으로 867년 참통 8년에 태어났고 그의 성은 이씨였다고 했는데 후에 견씨로 씨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했는데 광계 연간에 사불성 지금의 상주에 운거해서 스스로 장군이라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중에서 견훤은 남보다 뛰어나고 지략이 많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고려 때 지어진 이비가기라는 그 책을 보면 진흥대왕의 왕비 사도의 시호는 배경 부인이다 로 시작을 해서 진흥대왕의 왕하고 그 후손이 바로 그 아작이다. 그 다음에 아작의 첫째 부인이 상원 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남원 부인인데 아들 5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 아들 중에 이름이 견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가 왕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작의 첫째 부인을 상원 부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기에는 상원 부인이 견훤의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얘기가 틀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확실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그는 농부의 자식이었었고 또한 이비가기를 본다면 그는 그 신라 왕족의 친족 혹은 외족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성여왕 892년 삼국사기 기록에는 완산의 도적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로 해서 후백제라고 일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완산은 전라북도 완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주 동남군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현재의 무주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기편에는 견훤이 후백제 왕을 스스로 칭하고 관직을 나누어서 직급을 만들었다. 그때가 90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록으로 본다면 견훤이 망하는 93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900년까지 즉 36년 동안 그 견훤 왕이 이 후백제를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한 삼국사기에 근거한다면 그보다 10년 전인 890년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견훤왕은 그가 우두머리에 앉은 시간이 한 46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 삼국사기 견훤열전인데 900년에 5월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으니 5월왕이 보병하였다. 이에 검교태보를 더하였으며 나머지는 이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벌써 900년 이전에 5월과 무엇인가 조공관계가 있었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대사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 5월국과 견훤 그리고 태조 왕건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견훤과 태조 왕건은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에 중국 동해안 지역을 영유했던 신라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8년에 역시 후량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정명 4년인 918년에 후당의 황제가 그를 검교태위 겸 시중 판백제 군사 벼슬을 주고 이전과 같이 도독 행전주자사, 해동서면 도통 지휘 병마사 판치등사 백제왕이라고 하고 시급 2,500호로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90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 왕조와의 외교 관계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5년에도 역시 후당에 사신을 보내서 입조를 하다 보니 후량에서 주었던 중국 벼슬을 같이 제수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에 경혜왕 4년인 927년에 견훤이 신라 수도로 진입을 해서 부인을 겁탈을 하고 왕의 족지인 김부를 왕으로 세웠다. 즉 이 김부가 경순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견훤왕이 신라의 경혜왕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그의 인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고려 사람들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견훤조를 보면 견훤과 태조 왕건 사이에 반목이 심해서 서로 불화를 하고 전쟁을 그치지 않자 5월국에서 상서지기를 가진 반씨를 보내서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927년에 거란에서 사신, 사고, 마돌 등 35명이 내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백제에 견훤이 장군 최견을 보내서 돌려보내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등은 항해하여 북쪽으로 가다 풍랑을 만나 후당의 등주에 이르러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십국춘추 5월국왕 문목왕의 조를 보면 무수왕이 죽자 후백제에서 그 태복경 이인욱을 보내서 선왕의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후당 혹은 5월 혹은 후량들과의 그 외교 관계를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견훤은 처첩이 많아서 약 10여인이 됐다고 돼 있고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하였는데 큰아들인 신검과 양검, 용검 등이 이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신검이 부왕인 견훤을 금산의 불당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감금을 시켰는데 이 일로 인해서 후에 후백제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935년이었으니까 1년 후에 결국은 후백제가 망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런 그 사서적 기록으로 인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혹은 역사를 공부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후백제의 도성이 어디냐라는 것을 궁금해 왔습니다. 그 후백제의 그 도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인물이 1938년에 조선 총독부 도서관장이었던 오기와라 히데오가 무랑몰 일대를 견훤 궁지로 비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990년과 92년에 동고산성, 즉 전주에 있는 동고산성에서 전주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막세기화가 발견이 됐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동고산성이 견훤의 왕궁터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전라북도청이 효자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함으로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그 건물지라든가 담장 부속 시설과 우물 등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즉 전라 가명터의 맨 아래층이 후백제의 왕궁터 아니었었는가라는 추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쪽에 있는 발굴 조사에서 궁성지의 벽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풍화한 반토의 삭토와 함께 판축으로 쌓아 올린 흔적을 확인을 하고 목책이나 망루 같은 성벽시설 등이 발굴이 됐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자가 조사되었는데 그 해자 바닥에는 모래와 점토, 다져진 그런 층들이 확인되었고 후백제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왕궁의 그 후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정원석이 어렵지 않게 목격이 되었고 뻐릇과 함께 노출되고 있었으며 다량의 후백제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서 이 인봉리 쪽에 있는 그 석축과 관련된 곳이 후백제의 유력한 왕성 지역으로 보고 현재 발굴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 제33권에 전주에 보면 고토성이라고 전주 부에 북쪽 오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원이 쌓은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견원의 왕성이 어디였는가를 발굴해 왔던 것이죠. 사진 자료를 보시면 이 왼쪽 위쪽에 있는 이 수막새에 새겨진 그 무늬가 봉황을 상징하고 이 봉황 무늬는 왕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그 무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광주 쪽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론하기는 무진고성 광주 쪽에서 전주 쪽으로 그 왕궁지를 옮기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면은 국성이라고 새겨진 그 암키와가 발견이 됐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그 안막새에 보면은 신라의 귀신문 문양과 같은 그런 문양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던 궁성 혹은 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주 무진고성 쪽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오른쪽 위는 전주에 있는 동고산성에서 발굴된 것으로 전주성이라는 그 신라 말엽의 그 수막새 와당 무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곳이 관청 건물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동고산성 출토 유물로서 전주성이라고 찍혀있는 수막새 혹은 안막새에 와당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유적지임은 틀림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마로관이라는 그 신라 말의 그 관청기와 숙기화하고 암기환인데 이것으로 봐서 광양 지역도 후백제의 중심 영역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남원 실상사에 있는 편운화상 승탑에 정계 경호년에 승탑을 세운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계라는 연호는 후백제 견훤의 연호이며 편운화상은 통일 신라말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상사에서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승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작이 돼서 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전주로 북상을 해서 거기서 왕궁을 증축을 하고 그쪽에서 적어도 46년간, 적어도 36년간은 머물러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견훤이 귀부함으로 인해서 그가 936년에 사망을 하면서 그의 무덤을 후백제의 가장 북쪽 경계 지역인 논산이나 이쪽에 세웠던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